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전운이 감돈다는 말이 딱 요즘 시기를 콕 집어서 하는 말과 같죠. 정말 매일매일 아주 의미 있는 지표들이 무슨 양궁, 올림픽 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의 지표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관역을 뚫어버릴 만큼 모든 지표가 거의 중심을 해짓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큰 지표로 할 수 있는 11월 1일 서울 매물량,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전체 집값의 방향을 결정할, 이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울림이 있죠. 왜냐? 우리가 사는 동네 집들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새로운 궤적으로 인트로 해주거든. 매물 흐름만 에브리데이 체크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어제 최고 기록 경신을 했던 서울 매물량 7만 8천 건. 전날보다 1000건이 더 늘었는데 11월 1일 겨울의 초입이라는 회전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변화가 시작됐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8만 건까지는 그냥 무더기로 쏟아질 거라고. 오늘 기록치도 이전의 기록을 갈아 엎어 버렸습니다. 7만 9천 건을 뚫었습니다. 이젠 8만 건까지는 불과 700여 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매물 8만 건이 중요한 이유 말씀을 드렸었죠.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지표입니다. 이젠 정말로 집이 팔리질 않는구나. 그냥 심장에서 따가닥따가닥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 매도자들, 매도 심리 저항선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호가로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1000건씩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지금 집값 하락세가 거의 연말로 이어지게 되면 폭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개업소에 내놓는 매물이 서울 전역의 자치구에서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타임라인을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도 동시에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 매물 증가세가 8만을 찍고 이제 10만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거의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죠. 집값 대상승의 시대는 1번 버블과 비슷한 궤적으로 장기 집값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하루에 1000건을 넘어서 3000건에서 4000건까지 쏟아질 가능성 아주 높고요. 그리고 단순히 서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죠. 이번 하락장은 중심 외곽 할 것 없이 도미노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디스코 팡팡 그냥 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 구분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예상 궤적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단기적인 하락세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리고 고금리라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으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11월 1일 경기권 매물을 들여다보니 여기도 하루에 1600건 이상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흔치 않는 현상인데요. 10월 30일도 거의 2000건 이상이 폭발을 했었죠. 서울과 동반해서 경기도 매물은 거의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외곽부터 빠지던 집값이 중심부로 확대가 되면서 갭2로 치고 들어갔던 집주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매물 증가의 중요한 축이고요. 이 시점에서 팔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그냥 올라오는 수치에서 딱 느껴지죠. 숫자에 모든 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기전, 집값이 어떤 톱니바퀴로 움직일 것인가는 아주 단순한 샘플이지만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하루에 5000건도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천 역시 33,000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은 이미 반토막이 난 집값 정체 현상이 1차 하락이라는 폭탄을 맞고 다시 살짝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상반기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승세가 도드라져야 하는데 기대의 심리를 충족시킬 만한 집값 상승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공비행 상태로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그냥 바닥에 매물이 쫙 깔려 있었던 상태였고요. 누가 그렇게 집값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던 인천으로 쉽사리 진입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니 최저가 보합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번 2차 하락세가 거세지면 여기도 정말 걱정이 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해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물어가는 수요라도 있었는데 여기 뭐 떨어져도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수요가 진작에 얼어붙었던 곳이었죠. 이렇게 매물 증가세가 거세게 서울, 경기, 인천 동시다발적인 거의 뭐 3원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이 될 만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퇴로가 안 보이는 건 일단 매물이 쏟아져도 배수로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홍수가 안 나는데 역류가 일어난다는 거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해 줄 만한 거래량이라는 배수로가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9월 거래는 이미 쫑이 났고요. 3,300건. 그렇게 미친 듯이 대출 땡겨놓고 이 돈 다 어디 간 거야? 그냥 분양시장 신축 사려고 자금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것도 분양가하고 서로 널뛰기를 했죠. 내가 뛰면 네가 뛰고 네가 뛰면 내가 뛰고 주거니 받거니. 아니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면 흥정을 해서 깎을 생각을 해야지 서로 간의 가격을 더 띄워버리니 지금 서울 분양가는 국평이 15억. 그것도 비강남권 아파트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기절할 만하죠. 그러니 구축 매매 시장은 거래가 절벽에서 풀 한 포기 잡고 매달려 있는 위기일발. 무슨 뭐 인디아나 존스 찍냐? 그래서 거래량은 10월에 2,000건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말을 내놨어요.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경우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 급락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 2006년 버블 수준까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까지 2조 4천억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도 나도 대출 땡기니까 아 정말 집값 고점이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사려는구나. 아니 안드로메다 궤도 이탈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대출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주변을 살펴야죠. 신축 아파트만 눈에 꽂히는 게 아니라 사방이 초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달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 당장 시중은행이 대출 맞겠다고 매주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은행 쪽도 겁이 나는 겁니다. 금리 올리면 뭐 자기들 영업이익에는 무한 땡큐할 일인데 이게 연체라는 부실로 갑자기 분위기 험악하게 바뀌게 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땡긴 돈을 분양시장에 대고 있으니 그것도 6억 이상 하는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 아파트는 5억 이상 해줬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흔적이고요. 신상화 대출도 내년 1월에 신설을 한다고 하죠. 특례보다 이자가 더 저립니다. 1.6에서 3.3%까지 거의 27조에 가까운 돈이 풀리게 되는 건데 집값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상화 대출은 자격 조건이 특례보단 좀 까다롭죠. 출산 여부 그리고 자산 소득 기준이 있어서 집에 애가 있어야 하는 건데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마 하반기 집값이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분양시장이 너무 과도한 공격적 가격 밀어올리기를 하고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분양시장만 봐도 이산기류가 감지가 되죠. 어제 1순위 마감을 했던 이문 아이파크자이 4,000세대가 넘는 매모드급 단지인데 그리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부 평형에선 여전히 청약 접수 비상등이 켜졌고요. 구평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어졌죠. 787가구 모집에서 13,2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6대 1 정도의 경쟁률 찍었습니다. 요즘 20대 1 찍어도 계약률이 후달려서 무순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3개 평형 때는 모집 가구 수를 다 충족을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정도로 분양가가 구평이 14억에 가까운 가격이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광명에서 1순위 마감을 한 철산자이 브리에르 역시도 대부분 한 자릿수 경쟁률 기록을 했고요. 여기도 분양가가 5구제곱이 9억대 가까운 8억선 상당히 살떨리는 가격대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동탄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해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 금강 펜테리움 7차 408명 모집에 2,400명이 지원을 했고요. 분양가는 구평 5억대. 그래도 계약률에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경쟁률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달을 면했다는 게 선방이죠. 그리고 이천자이더 리체 역시도 474명 모집에 1,600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도 구평이 5억대. 나름의 선방인데 최종 계약은 불안할 수 있는 수치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도 고스란히 지금 매매시장의 집값 추이를 서서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첫날인데 이런 추세는 아마 11월 가장 극적인 집값 하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정말 매일 기록적인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나타날 가능성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예상대로 부동산 지형이 바뀌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만큼 집값에 대한 하방 압력의 지표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지표가 없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는 부동산 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잘 체크하셔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